네 명의 아름다운 여성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이런 금지된 행복이 제 운명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작정 떠난 47세 남자의 충격적인 인생 반전. 브라질 오지에서 우연히 만난 네 자매와의 운명적 만남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들의 뜨거운 유혹과 매력적인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결국 그녀들 모두에게 사랑을 고백받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게 되었죠. 브라질의 개방적인 문화 속에서 그들의 특별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그녀들과의 야릇한 관계 속에 4명의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 다처제가 브라질에서 제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한 남자의 가슴을 뒤흔든 4명의 자매와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랐어요. 찌는 듯한 브라질의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굵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지만 이미 수십 번 확인한 그 종이 한 장이 내게 도움이 될 리 없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47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서울의 안락한 아파트, 컨설팅 회사의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예측 가능했던 일상을 뒤로 한 채 이곳에 왔습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늦은 청춘의 반란이었을까요? 지팡이 삼아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땅에 내려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은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던 공허한 눈빛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뒤돌아보니 이미 한 달이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멕시코의 활기찬 거리, 페루의 신비로운 유적지, 아르헨티나의 열정적인 탱고까지, 그리고 지금은 브라질의 작은 시골 마을.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리우에서 만난 노인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진짜 브라질을 보고 싶다면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 말에 이끌려 버스를 타고 또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엔 어떤 친절한 트럭 운전사의 호의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글과 맞닿은 흙길 위에서 땀을 흘리며 서 있었죠.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물통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고 어딘가에서 잠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빽빽한 나무들과 낯선 새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불안함이 서서히 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서울에서는 항상 계획대로 살아왔던 제가 이렇게 무계획의 끝에 서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컨설턴트로서 늘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설계해주던 제가 정작 제 미래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작은 오두막.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4명의 여성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대화를 멈췄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당연했죠. 이런 외딴 곳에 갑자기 낯선 아시아 남자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포르투갈어를 몰랐기에 영어로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길을 잃었다고,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 나중에 알게 된 소피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먼저 다가왔어요. 소피아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까만 곱슬머리는 바람에 살짝 흩날렸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소피아의 손짓을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가구들, 벽에 걸린 화려한 색감의 직물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목마름을 해소하는 순간 몸의 긴장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세 여성도 하나둘 자신을 소개했어요. 카롤리나, 줄리아나, 그리고 마리아나. 모두 자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네 자매 모두 영어를 조금씩 할 줄 알았어요. 지역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죠. 간단한 대화지만 그들의 친절함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소피아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어요. 현지 음식들로 가득한 테이블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낯선 향신료의 향기, 처음 보는 과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자매의 환한 웃음이 저를 감쌌어요. 식사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매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소피아가 가장 언니로서 동생들을 돌봤고 카롤리나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줄리아나는 전통 공예품을 만들었고 마리아나는 약초와 허브를 연구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어느새 깊은 밤이 되어 있었어요. 소피아는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편안한 침대는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걸어온 지친 몸에는 천국 같았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일상, 컨설팅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의들, 클라이언트의 끝없는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공허함,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어요. 아내와의 이혼 후 5년, 아이도 없이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느꼈던 그 적막함, 주말마다 찾아가던 등산로에서의 외로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나 봅니다. 눈을 감으니 소피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 카롤리나의 지적인 대화, 줄리아나의 예술적 감각, 마리아나의 자연에 대한 지혜. 네 자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들, 그 사이로 난 흙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울창한 숲.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피아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오늘 마을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아침 식사 후 소피아의 안내로 마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줄리아나가 만든다는 전통 공예품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색색의 직물, 정교한 목공예품, 그리고 손으로 빚은 도자기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눈빛도 소피아의 소개로 금세 친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는 처음 보는 과일들과 향신료들이 가득했어요. 그 모든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자매와 함께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에 참여했어요. 춤과 음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겼습니다.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소피아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 여행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어떤 나라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왜 이 먼 길을 홀로 떠났는지,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지친 일상, 의미를 잃어버린 성공, 그리고 이혼 후의 공허함까지. 오두막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피아는 따뜻한 허브차를 내어주며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공감을 느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소피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그녀가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호기심이 일었지만 더 묻지 않고 수긍했어요. 그날 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을 뜨자마자 소피아가 어제 약속했던 특별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설렘이 피어올랐죠.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은 티셔츠에 편안한 바지, 그리고 등산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캐주얼한 복장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네 자매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카롤리나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아나는 신선한 과일을 자르고 있었고 마리아나는 허브를 섞어 향기로운 차를 만들고 있었죠. 그들의 조화로운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무용수들처럼 보였어요. 소피아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제와는 다른 깊이를 느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소피아의 태도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았죠. 식사를 하며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가 마을 뒤편의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피아와 함께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흙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어요. 울창한 나무들, 화려한 열대꽃들, 그리고 다양한 새들의 지저김. 서울의 콘크리트 숲과는 너무나 달랐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시야가 트이더니 작은 폭포가 나타났어요. 그 아래로 맑은 호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아름다움이었죠. 소피아는 이곳이 자매들만의 비밀 장소라고 했어요. 외부인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요. 호숫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는 자매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부모님을 잃은 후 어떻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자매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에서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줄리아나의 공예품, 마리아나의 허브 제품,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을. 이 모든 것이 세계에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제 컨설팅 경험을 살려 이 마을의 보물들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소피아는 자매들과 상의해보자고 했어요.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네 자매에게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줄리아나의 공예품, 마리아나의 허브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마을을 에코투어리즘 목적지로 발전시키는 계획이었죠. 카롤리나는 마을 학교 아이들에게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쳐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안했어요. 네 자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카롤리나는 교육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줄리아나는 공예품의 디자인과 포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마리아나는 허브 제품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고 소피아는 전체적인 계획을 조율하며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목표를 찾은 것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컨설팅 일은 대부분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의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차이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줄리아나의 작업실에서 공예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마리아나와 함께 허브 정원을 둘러보며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별했어요. 카롤리나의 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파악했고 소피아와 함께 마을 전체의 관광 인프라를 점검했습니다. 매일 밤 네 자매와 함께 그날의 성과와 다음 날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각 자매의 개성과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소피아의 따뜻한 리더십, 카롤리나의 지적인 통찰력, 줄리아나의 예술적 감성, 마리아나의 자연과의 교감. 그들 모두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음악과 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네 자매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소피아는 저녁 식사를, 카롤리나는 춤을, 줄리아나는 공예품 만들기를, 마리아나는 별 관측을 제안했어요. 그들의 관심에 어리둥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환영받는 느낌이었죠. 서울에서의 외로움이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늦은 밤, 네 자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제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상황을 살폈어요. 거실에서 카롤리나와 줄리아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3명의 남자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불량배들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위험해 보이는 도구들이 들려 있었어요. 카롤리나와 줄리아나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용감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마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도 이익을 나눠 가지라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마을 경찰서에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피아가 비상시를 대비해 붙여놓은 것이었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도 경찰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향했어요. 불량배들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향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카롤리나와 줄리아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시간을 끌기 위해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이 마을 전체의 발전이라는 점,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량배들은 당황했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이 집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불량배들은 결국 체포되었어요. 위기가 지나간 후 소피아와 마리아나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르신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네 자매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매가 각자 다른 시간에 하지만 같은 마음을 저에게 전했어요. 소피아는 정원에서, 카롤리나는 서재에서, 줄리아나는 작업실에서, 마리아나는 허브 정원에서 그들 모두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곧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 역시 네 자매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따뜻함, 카롤리나의 지성, 줄리아나의 창의성, 마리아나의 지혜.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서울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이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자매를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놀랍게도 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함께 제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그들의 문화에서는 낯설지 않다고,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저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마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기로 했어요. 서울에 제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 새로운 집을 지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요. 서울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결국 4명의 특별한 여성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자매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이 낯선 행복감에 아직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이제 제 곁에는 4명의 특별한 여성들이 있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 전체가 아침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와 마리아나가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고 있었고 카롤리나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어요. 줄리아나는 작업실에서 이미 새로운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5은 오두막을 조금 확장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놀라웠어요. 아침 식사는 항상 함께했고 저녁에는 그날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하나의 리듬을 찾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을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있었어요. 소피아는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를 담당했고 카롤리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줄리아나는 공예품 제작을, 마리아나는 허브 제품 개발을 맡았습니다. 저는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담당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인터넷 연결 장치. 마을에 안정적인 인터넷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줄리아나의 공예품을 첫 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직물과 도자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전통적인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녀의 작품은 웹사이트에 올리자마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마을 전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장인들도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오래된 목공예 기술을 가진 노인, 전통 악기를 만드는 중년 부부, 그리고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젊은 예술가까지 마을에 숨겨진 재능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마을 주민들은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오랜 전통이 훼손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외부인인 제가 주도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제 역할은 마을의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발전을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소피아의 도움으로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께 조율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항상 마을 전체의 동의를 구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느리지만 가치 있는 여정이었어요. 마을의 특산물을 발굴하는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마리아나와 함께 숲속 깊이 들어가 희귀한 허브와 식물들을 찾았어요. 그녀의 자연에 대한 지식은 놀라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치유의 비법들, 그리고 맛과 향을 더하는 독특한 식물들.
그것들을 조합해 만든 마리아나의 허브차와 에센셜 오일은 두 번째 히트 상품이 되었어요. 카롤리나의 교육 프로그램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해 점점 더 다양한 과목으로 확장했어요. 특히 전통 공예와 현대 기술을 접목한 커리큘럼은 아이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카롤리나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지 약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피아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해 보였습니다. 걱정이 되어 다가갔죠.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날 오후 마을 진료소를 찾았어요. 그날 저녁 소피아가 저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반짝이는 눈으로 조용히 말했죠. 그녀가 임신했다고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카롤리나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줄리아나와 마리아나도.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네 자매 모두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진료소의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어요. 우리 다섯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함께 앉아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름을 짓고 방을 꾸미고 어떻게 키울지 계획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나눠주지는 않았어요. 일부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특별한 가족 형태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네 자매가 모두 임신했다는 소식은 더 많은 이야깃거리가 되었어요. 때로는 직접적인 비난도 있었습니다. 상처받기도 했지만 우리 다섯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지지했어요. 소피아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했고 카롤리나는 논리적으로 우리 가족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줄리아나는 예술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고 마리아나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그들의 강인함에 매일 감사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온라인 스토어는 점점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첫 진통을 느낀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진통을 견디는 소피아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새 생명을 맞이하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피아의 출산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우리 아이는 완벽했어요. 소피아의 지친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랍게도 카롤리나, 줄리아나, 마리아나도 거의 같은 시기에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2명의 남자아이와 2명의 여자아이.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웠어요. 의사들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내 아이의 탄생은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기적 앞에서 모든 갈등이 녹아내렸어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아이들의 명명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기저귀 갈기, 밤중 수유.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네 자매와 함께하는 육아는 놀랍도록 조화로웠어요. 각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을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밤중에 깨어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작은 생명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서울에서의 공허했던 날들, 의미 없이 흘러가던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모두 특별한 방식으로요. 소피아의 아들은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고 카롤리나의 딸은 호기심이 많고 똑똑했습니다. 줄리아나의 아들은 창의적이고 활발했으며 마리아나의 딸은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우리 6어른과 내 아이는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한 가정이었어요. 아이들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내 어머니와 한 아버지의 다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 우리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아이들이 자랄 환경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지속 가능한 발전, 전통의 보존, 그리고 교육의 기회. 이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100일을 맞은 날 마을 전체가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네 자매와 함께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요. 중년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여행이 이렇게 놀라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솟아올랐어요. 내 자매에게,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한 운명에게.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3년 전 처음 이 마을에 발을 디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적하고 조용했던 마을 광장에 이제는 활기가 넘쳤어요. 관광객들이 마을 장인들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서는 소피아의 아들 호아킴이 카롤리나의 딸 이사벨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이제 2살이 된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줄리아나의 아들 마르코와 마리아나의 딸 테레사도 보였어요. 네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매일 아침 루틴이 되었죠. 우리 온라인 스토어의 주문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숨겨진 보물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비즈니스로 성장했어요. 특히 줄리아나의 공예품과 마리아나의 허브 제품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가장 뿌듯한 것은 마을 전체가 장인 마을로 알려지게 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던 이 작은 마을이 이제는 브라질의 중요한 문화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더 많은 수입, 더 나은 교육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주방에서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피아와 마리아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카롤리나는 이미 마을 학교로 출근한 상태였고 줄리아나는 작업실에서 새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육아와 사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때로는 힘들었지만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넨 후 노트북을 들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마을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예전에 우리를 위협했던 불량배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대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치안 개선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 중 하나였어요. 주민자치방범대가 조직되었고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후 마을 전체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제는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문화센터는 오랫동안 우리가 꿈꿔온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이었죠. 지난 1년간 모금 활동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고 이제 실제 건설을 앞두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문화센터의 설계도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전통적인 브라질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기능을 결합한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공예품 전시관, 교육실, 도서관, 그리고 공연장까지 갖춘 종합문화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서 기대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제가 이방인으로 왔을 때 가장 의심했던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마리아노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분의 목공예 기술이 손자에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롤리나의 학교를 들렀어요. 예전에는 낡은 건물에 기본적인 교육 도구도 부족했던 곳이 이제는 컴퓨터실과 도서관을 갖춘 현대적인 학교로 변모했습니다. 카롤리나는 아이들에게 전통 공예와 현대 기술을 함께 가르치는 특별한 커리큘럼을 개발했어요. 그녀의 교육 방식은 브라질 교육부의 주목을 받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카롤리나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녀의 열정과 헌신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곧 이 학교에 다니게 될 텐데 생각만 해도 뿌듯했어요. 줄리아나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방 하나였던 공간이 이제는 여러 명의 견습생들이 함께 일하는 공방으로 확장되었어요. 줄리아나는 전통 공예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며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이제 국제 전시회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었어요. 작업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줄리아나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항상 감탄했어요. 우리 아들 마르코는 어머니를 닮아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벌써부터 색과 형태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나의 허브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뒤편의 작은 공간이었던 정원이 이제는 마을 외곽의 넓은 땅으로 확장되었어요. 다양한 약용식물과 향신료가 체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었고 방문객들을 위한 가이드 투어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나의 허브 제품은 이제 유기농 인증을 받아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정원에서 딸 테레사와 함께 식물을 돌보는 마리아나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테레사는 어린 나이에도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고 어머니를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연과의 교감 능력이 특별했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소피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자 따뜻한 영혼이었어요. 사업이 바빠질수록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소피아 덕분에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호아킴, 이사벨, 마르코, 테레사. 네 아이 모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쌍둥이처럼 가까웠어요. 그들이 자라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 함께 문화센터 개관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달 후로 예정된 개관식은 마을 전체의 큰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과 브라질 전통 의상을 함께 입기로 했어요.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소피아가 한복 사진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자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그녀는 아이들도 한복을 입히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가족에게 부탁해 우리 모두의 한복을 맞춰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아이들을 재운 후 옥상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가 커피를 들고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지난 3년을 돌아보았어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꿈꾸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화센터 개관식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음악 그리고 맛있는 음식의 향기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특별 손님으로 브라질 문화부 장관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복과 브라질 전통 의상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소피아, 카롤리나, 줄리아나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었고 마리아나와 아이들은 브라질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양복 위에 한복 조끼를 걸쳐 두 문화의 조화를 표현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테이프 커팅식에서 소피아와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박수 속에 문화센터의 문이 열렸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시물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줄리아나가 디자인한 전시 공간은 예술적 감각이 돋보였어요. 교육실에서는 카롤리나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커리큘럼은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전시한 코너는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허브 정원에서는 마리아나가 약용식물 투어를 진행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허브차 시음에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테레사는 어머니 옆에서 작은 도우미 역할을 했어요. 문화센터의 중앙홀에서는 마을 장인들의 실연이 펼쳐졌습니다. 목공예, 도자기, 직물공예 등 다양한 기술을 직접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줄리아나와 마을의 다른 장인들이 함께 준비한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녁에는 문화센터 앞 광장에서 축하 공연이 열렸어요.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현대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한국 전통 음악과 브라질 삼바의 퓨전 공연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상징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마을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함께 춤의 물결에 동참했어요. 호아킴과 이사벨, 마르코와 테레사는 어린 나이에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즐거워했습니다.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졌어요. 화려한 색상의 불꽃이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큰 불꽃이 되었으니까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길을 잃고 이 마을에 발을 디뎠을 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울의 공허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미, 사랑,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문화센터를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을 배우고 더 많은 방문객들이 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더 큰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아이들도 있었죠. 호아킴, 이사벨, 마르코, 테레사. 이제 6살이 된 그들은 손을 잡고 즐겁게 학교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문화센터가 문을 연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고 마을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자라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아가 커피를 들고 옆에 다가왔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학예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준비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어요. 카롤리나는 이미 학교에 있었고 줄리아나와 마리아나도 작업실과 정원에서의 일을 미루고 함께했습니다. 5명이 함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4개의 그림. 우리 아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 호아킴의 그림에는 한국의 산과 브라질의 숲이 함께 그려져 있었고, 이사벨의 그림에는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마르코는 한복과 브라질 전통 의상을 입은 가족을 그렸고, 테레사는 두 나라의 식물들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혈 가족으로서 아이들이 느꼈을 혼란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어려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는 대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학예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우리 아이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내 아이가 무대 위에 올라 한국 전통 노래와 브라질 전통 춤을 접목한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어요. 호아킴의 리드 아래 이사벨은 우아하게, 마르코는 열정적으로, 테레사는 섬세하게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소피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카롤리나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줄리아나는 감동의 박수를 치고 있었고 마리아나는 조용히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학예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문득 마르코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오늘 다른 아이의 부모가 그에게 왜 아빠가 1명인데 엄마는 4명이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질문이 언젠가 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맞닥뜨리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왜 이런 가족 형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이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외부인들의 의아한 시선, 때로는 직접적인 차별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존중으로 극복해왔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힘이 되는지.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어요. 호아킴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사벨은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르코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고 테레사는 우리 모두를 안아주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5 어른이 테라스에 모였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지난 9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 함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그리고 오늘의 자부심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많은 기쁨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소피아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의 냉대를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카롤리나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받았던 놀림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줄리아나는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표현하려 했던 시도들을,
마리아나는 자연에서 위로를 찾았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들,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들이 10살이 되는 해에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뿌리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더불어 마을 사업도 점차 젊은 세대에게 인계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우리만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마을 청년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충분히 성장해 있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사업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의 전경은 놀라웠어요. 9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활기찬 광장, 번화한 시장, 아름다운 문화센터,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이들에게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길을 잃고 지쳐 있을 때 내 자매를 만난 운명적인 순간,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특히 소피아의 아들 호아킴은 제 어깨에 기대어 더 많은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특별한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 음식과 브라질 음식이 어우러진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지지해준 주민들, 함께 일해온 장인들,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파티 중간에 잠시 자리를 비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공허했던 날들, 의미를 찾아 떠났던 여행, 그리고 이곳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아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있다는 것을 이 9년 동안 배웠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나서 매일 한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또 다른 가족들. 서울에 있는 제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이들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마을 사업 인수인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에게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요한 거래처들을 소개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며 마을의 미래가 더 밝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문화센터에서 작별 파티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마을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마을의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배낭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6명의 가족과 수많은 추억이 담긴 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우리 6은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고요했습니다. 첫날 길을 잃고 헤매던 그 길, 소피아와 처음 만난 오두막, 내 자매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작업실,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 가리고 문화센터까지 모든 장소에 우리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내 자매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특별한 가족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울창한 숲, 아름다운 마을, 그리고 푸른 하늘. 9년 동안 이곳은 제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모두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에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브라질 대지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그 이후에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함께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창가에 붙어 구름 위의 풍경을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호아킴, 이사벨, 마르코, 테레사. 그들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간직한 특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었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선택은 옳았고 앞으로의 여정도 분명 아름다울 것이라는. 카롤리나, 줄리아나, 마리아나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무엇보다 행복이 가장 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고 때로는 길을 잃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47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고 그 여정에서 5명의 소중한 사람들과 4명의 아름다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